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둔화가 됐는데 이게 경기 우려를 또 자극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시장이 좀 어정쩡하게 움직였고 반면에 이제 AI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에서는 나스닥과 다우 지수가 좀 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내려가는지 그리고 이제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제 유럽 문제가 자금 흐름에 좀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AI주가 지난주에는 상당히 강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업종이 나오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종목으로는 지난주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이제 수급 블랙홀 현상으로 코스닥은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하락 종목은 더 많은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프랑스 문제가 커지게 되면 유럽계 자금이 계속 매수할 수 있을 거냐. 이제 가끔 유럽에서 어지러운 일 생기면 유럽계 자금이 매도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집계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지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 보면 주요국 증시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뭐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었고, 이제 유럽은 좀 프랑스 문제 때문에 많이 빠지고 반면에 나스닥이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랐죠. 그리고 대만이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3위권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선전하고 그 외에는 둔했다. 그러니까 반도체 AI주들만 강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이렇게 이제 차별화됐던 건 투자자들이 좀 어정쩡하게 이게 강세인지 약세인지 어정쩡하게 판단을 했고, 그 불안할 때는 확실한 쪽에 베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게 된 게 이제 미국의 지표가 좀 들쑥날쑥하죠. 그러니까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뭐 구인 건수라든가 ADP 민간 고용 이런 건 낮게 나오는데 비농업 일자리는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다음에 미국의 물가 지표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이거 물가가 좀 진정되나 보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마이너스가 나온다든가 전월 대비 좀 낮게 나오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거니까 좋은 거. 그런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졌잖아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거는 소비자들한테 설문 돌려서 지금 경제 어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거는 긍정적인데, 그런데 반면에 이거 경기 둔화를 또 자극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죠. 그러니까 투자들이 한쪽으로 쏠리기가 좀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할 땐 지금 가장 센 게 뭐지? 가장 확실한 게 뭐지? 이런 쪽에 투자들이 베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애플, AI폰이 뭔가 게임 체인저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최근에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이런 반도체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그 외에 뭐 금융주라든가 에너지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반도체 비중이 높고 AI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플러스가 나고, 금융주라든가 에너지주 비중이 높은 다우지수는 마이너스가 나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주 정도 코스닥에서는 이제 플러스가 나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대체로 보면 지난주 코스닥은 거의 대부분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주 일부, 대형 제약주 중에서 일부 정도만 올라가고, 그 외에는 좀 부진한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도 지수는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닌데 보시면 플러스 난 거는 전차밖에 없었잖아요.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모비스, 이런 종목들 정도만 플러스가 나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좀 투자들이 어정쩡한 상황 속에서 확실한 업종, 뭐 실적이 여기는 무조건 어쨌든 좋아지니까 뭐 이쪽에만 이제 베팅이 돼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뭐 IT, 그러니까 AI하고 연결고리가 있냐 없냐, 뭐 그 정도 종목들만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장세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금리가 내려간 거는 다행이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확률도 다시 7대3. 그러니까 이게 9월에 금리 내릴 거다 안 내릴 거다가 7대3으로 내릴 거다라고 갔다가 뭐 몇 개 이제 지표 좀 나오면서 또 5대5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FMC 회의라든가 또 주요 이 지표들 보면서부터는 또 7대3으로 9월에 내리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7월과 8월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지금 추세를, 내려가는 추세를 유지한다면 9월에 금리 내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9월에 금리를 안 내리면 11월인데 11월 5일이 대선이고 그리고 11월 7일이 FOMC 회의거든요. 회의 전에 그 금리를 안 내린다, 대선 전에 미국 금리가 안 내려간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내릴 거면
차라리 9월이 유력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물가만 어지간히 잘 나오면 9월에 내리라고 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지간히 기준에 맞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분위기는 금리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었다.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제 프랑스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프랑스 ETF 보면 뭐 주가가 완전히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마크롱이 조기 총선 이제 시행한다라고 하면서 프랑스 증시가 막 엄청나게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게 극우가 되면 왜 불안해하냐면 극우는 돈을 많이 쓰겠다. 재정을 되게 많이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의 위험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뭐 괜히 유로화 써가지고 부채 문제 시달릴 필요가 없잖아. 그럼 우리 유로 나갈 거야. 유럽연합 나갈 거야. 그리고 유로존에서 탈퇴할 거야. 막 이런 이야기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뭐 지난주 금요일에는 좀 주춤하긴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될 확률이 생기죠. 유로 약세가 되니까 달러 강세.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프랑스 문제 사실 이게 치명타를 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뭐 유럽 문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완전히 만들어낸 적은 없죠. 예,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재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초래한 적은 있어도 금융위기를 초래한 적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가 미국 만기 주간이라 이걸 핑계로 금융시장이 좀 출렁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AI주, 뭐 엔비디아 계속 신고가 이제 나가고 있고 옛날로 치면 1,300달러가 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확장이 되면서 이제 브로드컴이 또 단숨에 신고가 넘어가면서 여기도 이제 주식 분할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어도비도 막 올라가면서 어도비도 올라가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죠. 이것도 AI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AI를 장착한 소프트웨어 판매가 막 증가된다. 막 이런 식의 어떤 코멘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죠. AI가 확장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뭐 에너지주라든가 금융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흘러내리는 예, 뭐 대번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54달러 이렇게 갔던 게 지금 45달러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좀 차별화가 좀 심한 예,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한 주 3조 원 이상 팔아서 이게 뭔가 했는데 바로 2주 동안 그 전주에 팔았던 걸 다 복원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 저렇게 매도가 좀 많이 집계될 때 공통점이 뭐냐면 그 달의 마지막 주, 예, 그 달의 마지막 주 정도에 좀 저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포트폴리오 재편이라든가 뭐 리밸런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올해 외국인들이 뭐 이탈하고 있다 이런 징후는 아직은 감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매수 지난주에 제법 했고, 근데 뭘 매수했나 봤더니 2조 3천억 샀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보면 반도체만 2조 샀어요. 예,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을 2조 원 샀잖아요. 우선주까지 포함을 하면. 그리고 그 다음이 자동차. 그러니까 전차 군단에 2조 원을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외에는 그냥 업종이 좀 분산되는 종목 골라담기 형태가 됐고, 기관 투자들은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종목 업종을 집중하기보다는 이슈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가스 개발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또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여러분들 해프닝 이거 기억하실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런 종목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업종별 공통점은 나오지 않는 예,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반도체, 다음에 이제 대형 제약주들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이제 의료기기 종목군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뭐 업종별 특징이 확 잡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매수를 보면은 뭐 제이시스 메디컬 한 종목이 대규모로 잡힌 거 말고는 자잘하게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종목별로 골라 담는데 종목 수로는 반도체주가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주요 종목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61선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삼성전자 패턴이 121선을 이제 깨거나 하여튼 그 근처까지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저점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 8만전자를 돌파하고 안착시킬 가능성이 있죠. 과거 패턴으로 봐놓고 보면
좀 그렇게 나오게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가 되게 강합니다. 근데 음식료가 최근에 뭐 K푸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갔어도 업종 전체 시가총액이 5조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시장이 어떤 어정쩡할 때 투자자들이 시총이 크지 않은 업종에 이런 여러 가지 핑계 삼아서 그 전에 이제 화장품이 대상이었고, 지금 이제 음식료로 가서 이 정도 시총되는 업종에서 수익률 게임을 벌이고 있구나, 이런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주에 약간 변화가 생긴 게 자동차 부품주가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SL이 대장주고, 모비스는 뭐 별다른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게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SL이 가면서 다른 차 부품주들이 반응을 했는데, 이게 추세가 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 미국에서 금리를 언제 내릴지 모르겠지만, 뭐 금리 내린다고 한 적은 없죠.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강하게 작용될 때, 지금 뭐 PF 문제, 뭐 아파트 분양 문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제 언젠가 이제 건설업이 좀 반응을 하게 될지, 금리하고 엮어서.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는 이게 이제 그 기술적 반등 사이클, 제가 뭐 계속 기술적 반등 정도 사이클 걸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였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이 5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21선을 하향하는 모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흐름상 되게 중요한 이제 상황이라, 이제 일단은 21선 깨버렸습니다만, 이제 주주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니면 이걸로 이제 소멸이 되고 다른 업종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간 걸로 되는지, 이번 주 주주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이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뭐 오스틴 글수비라든가 로레타 메스터가 주말에 이제 발언한 건 있었죠. 뭐 이렇게 센 발언이 나온 건 없었는데, 어쨌든 5월 CPI 결과를 보고 나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중립 정도만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거든요. 금리 하락한 건 우리 입장에도 좋은 건데, 근데 이게 안전자산 선호로 빠진 거면 뭔가 불안하다라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어떤 쪽으로 파악하면 되냐면 달러 인덱스도 같이 빠지면 금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죠. 환율이 내려가면 금리나 기대감이 되는 거고,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안전자산, 그럼 이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 증시가 좋았다 나빴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 이제 그 환율을 보면서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뭐 프랑스 변수 가지고 반응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도 뭐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외국인들이 소극적으로 바뀐다라면 유럽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발 빼는 거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주 강했던 건 반도체, 음식료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가 주후반에 좀 변동성이 있었죠. 뭐 해프닝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제 생각에는 이런 거 말고 한두 개 정도 더 등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장이 나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원래 이거 하루 날 잡아서 할 방송인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코멘트하면 우리 증시 되게 못 가잖아요. 못 가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보면, 지금 지수는 860인데 2018년도 6월 14일에 코스닥 종가가 864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 시가총액이 282조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400조가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가총액은 훨씬 커졌는데 증시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2018년도에 없던 종목들이 코스닥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그때 없었는데 20조 원, 엔케임이 없었고 레인보우 이런 거 합쳐서 한 10조 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만 벌써 합쳐가지고 벌써 이제 한 30조 원 정도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리고 저때 이제 코스피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 80조 원이지만, 저거 한때 이거보다 훨씬 뭐 150조 원 막 이렇게 넘보고 막 200조 원 가네 마네 막 그랬었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에 매매하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종목 저 종목이 너무 많이 등장을 했고, 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주가가 부풀려져 버려가지고 수급 블랙홀이 너무 심해졌어요. 뭐 그 외에 이제 변수도 있죠. 뭐 공매도니 뭐 금투세니 이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뭐 돈은 안정되는데 자꾸 뭔가가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가 되냐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시장이 그냥 계속 박스권, 예, 그냥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나름대로 파동을 했지만 그냥 gat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때 저 긴 기간 동안이 지금 어떤 압축돼서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해결이 뭐냐면,
뭔가 이제 미치는 업종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미치면서 예탁금이 확 들어오고 그 돈 가지고 개인 자금으로 종목 장세가 막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렇듯이 뭔가 미치는 종목군들이 나와서 그게 예탁금 끌어다 주고 그 예탁금이 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금수세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게 못 되죠. 근데 이게 조금 위로 아닌 위로라면 이게 보면 증시가 대형주가 그렇다고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예,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주요 대형주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들어서만 30% 빠졌거든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근데 외국인 지분은 늘었어요, 오히려 연초 대비. 그리고 기관도 연초 대비 주식을 더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무슨 기관 외국인들이 팔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목들에 대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와서 이게 지수의 발목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 대안이 뭐지?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단에서 그러면 제약이 괜찮은가라고 해서 뭐 제약주로 가고 그러면 2차 전지 중에서 어떤 게 그나마 오래 좋지? 그러니까 막 그쪽에 막 완전히 되면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엔캠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따로 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저는 코스닥이 지수가 좀 달라진 거를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 시도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좀 흔들면서 갔다면 지금은 상승 시도하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에 대해서 뭐, 너무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당연히 어렵죠, 지금은. 근데 그런 가운데 업종별 종목별 수급 변화가 나오면서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저래요. 보시면 미국에서 S&P 500은 저렇게 가는데 러셀 2000은 갇혀 있잖아요. 예, 그리고 S&P 500 지수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동일 비중 S&P 500은 뭐냐면 뭐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은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크니까 지수를 끌어다 올리잖아요. 근데 엔비디아하고 뭐고 시가총액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서 놓고 보면은 이제 증시가 못 올라간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종목들 평균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미국도 가는 종목들 몇 개가 끌어가서 그렇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막 전 세계가 다 저러니까 뭐 이게 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려니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현실로 보면서 어떤 증시에 맞게 좀 포트폴리오를 적당하게 좀 분산해 놓는 그런 대응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운들 내시라고 제가 또 부적 같은 것도 숨겨놨으니까 부적 같은 게 뭐 좋은 건 아닌데 그런 것도 숨겨놨으니까 또 기운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